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국미정입니다. 좀 오랜만에 찾아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며칠 쉬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혜 기술, 나의 가치를 올려주고 당신의 성공을 보장하는 250세가지. 지은이, 발타자르 그라시안, 옹기니, 차제오. 요즘에 그 3장 관계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책이 되게 제 삶에 큰 도움이 됐고요. 어쩜 그렇게 구구절절 옳은 말만 했는지 소름 끼칠 때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렸던 게 오지랖 넓은 사람이었었어요. 저도 좀 약간 오지랖이 8단계를 좀 넘는 그런 기질의 소유자였었는데, 항상 해마다 하나씩 줄여가야지 이러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좀 성숙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삶의 경험, 네, 그리고 또 그 오지랖을 부렸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상대방이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그 사람이 뭐 고마워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좀 기분이 별로예요. 그래서 난 분명히 이쪽 니즈와 이쪽 니즈가 맞다고 생각해서 중간에서 어레인지를 해준 것 뿐인데 한쪽에서는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이 사람은 그렇게 낙인이 찍힌 거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너를 약간 조정하면 네가 움직일 거야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보이니까 이제는 정말 진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옛날 어른들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으니 조금 자중하자 그래가지고 좀 변하긴 했어요. 네. 자, 오늘 이제 읽어드릴 곳 3장 관계 기술 한번 시작할게요. 거절하는 방법. 모든 사람의 부탁을 일일이 들어줄 수는 없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부탁을 수락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윗사람과 관련된 경우일 때는 더욱 그렇다. 아니요, 못합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당신의 위신이 추락하거나 능력이 저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큰소리 쳐놓고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게 윗사람에게 훨씬 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 중요한 것은 거절하는 태도와 방식이다. 때에 따라서는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네보다도 고맙게 여겨질 수 있다. 깍듯하고 명확한 이유를 담고 있는 아니오가 흐리멍덩하고 불분명한 네보다도 상대방 귀에 명료하고 신뢰감 있게 들리는 법이다. 그러나 무엇에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잃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만 보면 아니오라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불쾌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나중에 부탁을 들어준다고 해도 좋게 기억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상대가 그의 거절에 대해 유감을 갖지 않도록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거절할 때에는 몇 가지 요령이 있다. 먼저 딱 잘라 거절하는 행위는 절대 피한다. 상대방의 청탁을 무배듯 눈앞에서 바로 딱 잘라 거절하면 상대방은 앙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하게 거절하지는 않는다. 수락할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상대방은 결코 당신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세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위로한다. 상대는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니오와 예는 짧지만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단어임을 잊지 마라. 모든 사람의 부탁을 전부 들어줄 수는 없다. 존경받고 싶다면 동등하거나 낮은 지위에서 같이 일할 때는 친절하고 간이라도 내어줄 듯 싹싹하게 굴다가도
지위가 높아지면 아나무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존경받고 싶다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오만하고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지위가 낮아지기 무섭게 모든 이로부터 물어뜯기게 된다. 상대방에게 호감사는 방법을 알면서도 미움을 받게 행동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그들은 마치 지위가 자신의 전부인 듯 여러모로 멍청한 행동을 한다. 세상이란 이름의 바다는 인간의 머리로는 전부 파악할 수 없는 큰 파도를 품속 깊이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항상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존경심은 스스로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어야지 강요한다고 생겨나지는 않는다.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라. 농담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위트가 넘치는 것은 좋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농담으로 일관하지는 마라. 연애에서 농담과 재담을 늘어놓는 사람은 주변에 이목을 끈다. 그렇다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나친 재담을 늘어놓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고급스럽고 재치 있는 촌철살이는 사람들을 웃게 하지만 저급한 농담은 그저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농담을 지나치게 늘어놓는 사람이 신뢰받지 못하는 큰 이유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흐려놓기 때문이다. 평소 분별력 없는 말을 늘어놓던 사람이 정색하고 진실을 말한다 해도 신뢰를 받기가 어렵다. 그에 비해 진지한 태도로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조크를 던지면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말은 신빙성 있게 들리게 된다. 농담, 때와 장소를 가려하라. 카멜레온처럼 상대에 따라 다르게 처신하라. 프로테우스는 자신의 변신 능력을 활용해 올림포스의 여러 신을 속였다. 처세술에 능한 사람은 학자를 대할 때에는 공부하는 학생처럼 성인을 만나면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제자처럼 행동한다. 이런 처신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비슷한 기질을 가진 배우려는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이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질과 특성을 이해하면 어떻게 상대해야 좋을지 쉽게 알 수 있다. 보수적인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고분고분한 태도로 상대하고 명랑한 사람에게는 재기발랄한 사람으로 행세하는 등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이런 처신에 능해야 한다. 상대에 따라 다르게 처신하라. 성격이 좋아야. 위트 있는 말로 자중을 웃길 수 있는 테크닉은 인맥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어색한 자리에서 남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알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쾌활한 성격은 지나치지만 않다면 재능이지 결코 흠이 아니다.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쾌활한 성격으로 농담까지 건넬 수 있는 여유 있는 자세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쾌활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와 실패를 해도 기죽지 않고 언제든 재도약할 기회를 마련한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농담처럼 쉽게 받아넘기고 훌훌 털어버린다. 자신감을 잃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커다란 매력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쾌활한 성격은 상대에게 호감을 준다.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아. 주위 사람이 별뜻 없이 나누는 잡담에서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지나가는 말에 숨겨진 속뜻을 남보다 먼저 파악하고 이득과 손실을 헤아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흘려넘기는 말을 놓치지 않는다. 필요한 정보를 집어내는 능력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갖춰야 하는 덕목 아닌가?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하라. 사람의 귀는 워낙 얇아서 한 줌도 안 되는 진실보다는 수많은 거짓에 현혹되기 십상이다. 진실은 절대로 순수한 형태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남들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판단을 내릴 때 감정이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역시 있다. 감정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일단 개입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비판은 귀담아 듣고 칭찬은 물리쳐라.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는 옛말처럼 잘못을 깨우치는 데는 남들의 비판만한 것이 없다. 비난은 귀담아 듣고 칭찬은 물리쳐라. 질투심. 너그러움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미덕이다. 지혜로운 사람도 가끔은 부주의한 행동을 하고 하찮은 실수를 저지른다. 때로는 이런 행동이 자신의 재능을 알리는 최선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시기심 때문에 남을 배척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속된 사람의 질투심만큼 막기 힘든 것도 그리 많지 않다. 나무랄 데 없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것을 이유로 꼬투리를 잡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걸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다. 질투는 100개의 눈을 가진 아르고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몸에 눈이 달린 괴물처럼 위대한 사람들한테서 결정을 찾아내려고 애쓴다.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사소한 결정을 발견하고 비난함으로써 만족을 얻는다. 비난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하늘을 나는 새, 지위가 높은 사람도 쏘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는 가끔 조는 척함으로써 정적들의 질투를 피했다. 지혜와 의지가 부족함을 가장하고 조심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려 연기했던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증오의 독을 퍼뜨리지 않도록 하는 주의 깊은 행동 요령이다. 실수나 부주의를 가장해 질투심을 회피하라. 자, 그래서 제가 오늘 3장 관계 기술 질투심까지 읽는 내내 그렇지 맞지 이거였지 하면서 손을 탁 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통째로 해서 전권을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절구절 나누는 이유는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본인들의 어떤 그 생각을 좀 투영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지루하지 않게 또 낭독을 하려고 하는 저만의 배려가 지금 있었습니다. 목 상태가 좀 별로 좋진 않아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데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요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상당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이었고요. 이제 쌀쌀해지는 추운 계절, 몸도 마음도 항상 건강하게 유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